네, 이제 여러 나라의 성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철기의 보급과 사회 변화. 자, 이제 고조선이 위만 정권 당시에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면서 커졌다고 했죠.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도 철기가 이제 괜찮으니까 계속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기 지금도 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농기구의 사용,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었고 인구가 증가하였다. 철기는 청동기보다 이 구하기도 쉽고 그리고 더 단단해서 무기나 농기구로서 사용되기에 더욱더 적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 생산력이 향상된다는 뜻은 남는 게 생긴다는 거고 이 잉여 생산물이 생긴다는 것은 인구 증가가 가능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철제 무기의 사용. 자, 인구가 늘어났고 먹을 것도 많아요. 여기서 중요한 말 있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자, 정복 활동에 들어갑니다. 고로 이제 서로 치고받고 서로 먹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점차 국가의 개념이 성립하기 시작합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등이 성립된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밑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자, 청동기는 이제 점차 의식용 도구로 변화. 이게 청동기 무기거든요. 얘도 청동기고 세형 동검은 한국형 동검입니다. 비파형 동검은 이 중국의 옛날에 악기 중에 비파라는 그런 악기를 닮아서 그런 이름이 붙었던 동검이고요. 이 세형 동검은 이 한국의 독자적인 문화로 이루어진 동검이었습니다. 네, 뭐 그렇게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이제 생활 모습 보겠습니다. 무덤, 주거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무덤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올 거면은 제가 만약에 선생님이었더라면 삼국시대 무덤이 나올 겁니다. 이건 장담해요. 삼국시대 무덤이 나올 거예요. 나온다면 뭐 널무덤, 동무덤 이런 거는 굳이 필요 없습니다. 뭐 지상가옥 당연한 소리죠.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 나라의 성장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영상을 지금 한번 찍었다가 실패해가지고 여기 옥저까지는 체크가 되어 있는데, 자, 처음부터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부여 먼저 들어가 볼게요. 여기 부여가 있죠. 숭화강 유역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맨 위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지도가 분명히 나올 텐데 맨 위가 부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치. 왕은 중앙, 여러 가는 각자의 영역을 다스렸다. 이를 사출도라고 하죠. 사출도 중요합니다. 부여하면은 가장 먼저 사출도가 나와야 돼요. 자, 여기서 여러 가라고 나오는데 가가 바로 부족을 뜻하는 말입니다.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등이 있는데 다 동물을 뜻하는 한자죠. 그만큼 부여에서 목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여겨주시면 될 듯합니다. 자, 사회 모습 볼게요. 풍습, 순장, 엄격한 법 존재. 자, 여기 순장이 뭐냐? 밑에 보시면은 왕이 죽으면 신하나 노비를 함께 묻는 장례 풍습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게 있었고 엄격한 법이 존재를 했다. 고조선의 팔조법과 비슷한 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천 행사는 영고라고 하는 행사고 12월 달에 열리는 행사였는데요. 이 달까지는 굳이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이름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거를 따로 외우는 법이 있어요. 제가 외운 방법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여할 때 부, 영고할 때 영 해서 부영이다 라고 저는 외웠거든요. 부영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부영 아파트 떠올려 주시면서 외우면 조금 더 편할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 넘어갈게요. 고구려는 압록강 중류, 지금 중국과 북한의 경계에 있는 그 강이죠. 그리고 졸본 지역, 이것까지는 여기 위치는 외워주셔도 될 듯 합니다. 왜냐면은 졸본이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로서 이제 다음 파트에 넘어가서도 꾸준히 나올 이름이기 때문에 졸본까지는 외워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이제 왕과 각 부의 대가들이 각자의 영역을 다스림. 그러니까 각 부에 또한 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가들은 거의 부족장 그쯤 됩니다. 각자의 영역을 다스림. 이 부여의 사출도와 유사하지만 고구려는 따로 이거를 시험에서 부르는 이름은 없습니다. 부여 사출도만 외워주시고 고구려는 그 사출도랑 비슷했다. 그 정도만 외워주시면 될 듯합니다. 자, 제가 회의라고 나오는데 그냥 국가 최고회의예요. 회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민국 국무회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시험에 나와도 삼국시대 파트로 넘어가서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외워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회 보겠습니다. 자, 조금 어지럽죠? 산간지역, 그러니까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에 있었다. 그렇게 돼서 주변 소국 정복이 취미였다, 특기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냐? 당연하게도 산간지역이면 농사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목축도 상대적으로 평지에 비해서 어렵기 때문에 얘네는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놈들 뺏어가는 게 조금 더 삶에 더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제가 저로도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이거 찍는 것도 밤이거든요. 근데 저번에 목소리가 조금 작게 나와서 크게 하는 건데 핑계 대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무예를 중시했다. 당연한 소리죠. 정보 활동이 활발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풍습은 서옥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서옥제는 혼인이 결정되면 남자가 일정 기간 여자 집에 살다가 돌아오는 풍습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꼭 외워두셔야 돼요. 보시면 나와 있듯이 민며느리제라고 있다가 옥저라는 나라에서 있거든요. 근데 그 제도랑 이제 상반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저번에 선생님께서 따로 또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고 강조를 해주시기도 했어서 네, 이거 고구려의 서옥제까지는 외워주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천 행사. 아까 부여는 연고였죠? 고구려는 10월달에 동맹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뭐 10월도 굳이 안 외워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소락고동 해서 그 고동으로 외웠습니다. 뭐 다르게 외우실 분은 다르게 외우셔도 되는데 이게 제일 편합니다. 앞 글자만 따는 게. 자, 이제 옥저와 동해 볼게요. 이 옥저와 동해의 위치를 보시면은 한반도 북부 동해안 지역 그리고 강원도 동해안 이렇게 있는데 여기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둘이 되게 가까이 있었어가지고 여기 정치는 같습니다. 읍군 삼로라 불리는 군장이 각 지역을 다스림. 뭐 여기 읍군 삼로는 외우시면 좋겠네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근데 안 외워서 도움이 안 되는 건 없어요. 솔직히 외우면 다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상대적으로 시험에 출제하시기에는 조금 비중이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단어들이라서 굳이 하지 않을 듯 합니다. 자, 사회 볼게요. 옥저 먼저 보겠습니다. 자, 농경이 발달하였고 소금과 해산물 풍부, 바닷가니까요. 당연하죠. 동해안 지역이라 그랬어요. 풍습은 민며느리제, 가족 공동묘입니다. 민며느리제 잠깐 보실게요. 민며느리제는 여자가 어렸을 때부터 남자 집에서 살다가 성장한 후에 혼인하는 풍습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고구려의 서옥제와 상반되고 서로 대조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워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가족 공동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묘를 따로 이렇게 왜냐면은 한날 한시에 가족이 다 세상을 뜨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묘 따로 만들어 놨다가 이제 모든 가족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한 곳에 묻히는 그런 묘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도 사실 시험에 잘 나와요. 제가 한국사 시험을 몇 번 안 보긴 했는데 그래도 이 한국사 시험에서도 나올 정도로 중요한 그런 것들이라서 이런 거는 그냥 옥민각 그렇게 외워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해 보겠습니다. 강원도 동해안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옥저 바로 밑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읍군 삼로라 불리는 군장이 있었고 풍습은 책화와 조계혼 이제 외울 거 또 나옵니다. 책화가 뭐냐면은 여기 밑에 나오는데 다른 마을을 침범하였을 때 노예 말 등으로 배상하는 동해의 풍습이었다. 이렇게만 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족외혼 여기 밑에 또 나오죠. 같은 씨족끼리 혼인하지 않는 풍습. 뭐 이거는 근데 따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라서 얘도 동족 책으로 외워주시면 될 듯합니다. 동책 쪽보다는 외우기 편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특산물로는 단궁, 짧은 궁 얘기하는 거고요. 과하마, 이게 아가 말맞자인데요. 이 약간 짧은 조랑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어피, 반어가 옛날에 바다 표범을 뜻하는 말이었다고 하고요. 피는 모피할 때 그 피자라서 가죽을 얘기합니다. 특산물로 짧은 궁과 조랑말 그리고 바다 표범 가죽이 있었다. 뭐 이거는 굳이 안 외우셔도 될 듯한데 뭐 단궁 과하마 반어피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크게까지 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산물로 가지고 있었다. 그럼 바로 동해를 떠올려 주시면 될 듯 합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자, 제천 행사는 무천. 그러니까 얘도 앞글자 따서 동무 이렇게 외워주시면 편합니다. 자, 이렇게 부여, 고구려, 옥조동에 끝냈고 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만은요, 나라 이름이 사만이 아니에요.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세 연맹체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정치, 목지국의 지배자가 사만을 대표. 목지국이 어디냐면 여기 마한에 훗날 백제의 배경이 되는 이 마한에 있었던 가장 강성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백제국한테 먹히면서 사라지게 되죠. 지배자가 사만을 대표했어요. 이 전체를. 그리고 이제 재정분리사회. 자, 이거 중요합니다. 사만은 재정분리사회가 가장 먼저 나와야 돼요. 이제 왜냐면은 청동기 문화부터 이제 철기를 받아들인 시점까지 세상은 재정 이치였어요. 제사 지내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여기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자, 정치는 신지, 읍차라는 군장들이 담당을 했고요. 뭐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건 외워야 돼요. 종교는 천군이 다스렸다. 그리고 이제 소도 있는데 소도가 어떤 곳이냐면은 침범하면은 어떤 죄도 씻겨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성한 곳이었다. 그렇게만 외워주시면 될 듯합니다. 소떼가 이 소도의 경계를 상징하는 데서 나왔다고 해요. 네, 뭐 그래서 여기는 재정분리사회, 천군 거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사회, 벼농사 발달. 우리 왜 전라도 지방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여주도 되게 이 벼농사가 잘 되잖아요. 그리고 위에는 조금 춥고 산간 지역에다가 그래가지고 여기 사만은 벼농사가 조금 발달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제천 행사는 계절제인데 얘는 얘 이렇게 외워도 되겠다. 앞글자 따서 삼계라고 외워도 되겠어요. 삼계탕. 근데 이 계절제는 느낌상 잘 안 나오긴 해요. 근데 뭐 나오면 어쩔 수가 없고. 근데 뭐 삼계니까 외우기는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한 지방이 철이 풍부하여 낙랑과 외의 수출, 철을 화폐처럼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변한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삼국시대에 가면 어느 나라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가야입니다. 가야. 그리고 이 진화는 신라, 여기 밑에 사로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한, 여기 목지국이 당시에 제일 컸으나 이 위에 있던 백제국이 내려오면서 마한을 전부 먹어서 백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거는 외워두시면 조금 편해요. 그래야 마한, 진한, 변한 이 위치도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을 화폐처럼 사용했다. 덩이새에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쇠덩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쇠덩인데 이거를 화폐처럼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자면은, 자,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나라가 성장을 했고요. 이제 정복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여러 나라들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나라들을 대표적으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부여는 사출도가 있었고 순장이 있었고 영고, 부영이 있었다. 그렇게 외우시고, 고구려는 이 졸본 지역에서 사출도와 비슷한 형태를 하고 제가 회의를 했으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굳이 안 해주셔도 돼요. 산간 지역이라 정복 활동이 활발했고 그래서 무예를 중시했으며 서옥제가 있었다. 그리고 제천 행사는 동맹이었다. 고동. 자, 이제 옥저. 옥저는 한반도 북부 동해안 지역에서 읍군 삼로라 불리는 군장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바닷가니까 소금과 해산물이 풍부했고 민며느리 이제 가족 공동묘가 있었다. 옥민가. 동해는 읍군 삼로라 불리는 군장이 옥저와 마찬가지로 있었고, 이제 책화 좋게 온 동족책, 그리고 특산물 어려운 이름들이 있었고, 제천 행사, 무천, 동무 그렇게 있었다. 그리고 이제 사만은 마한, 진한, 변한, 이제 이것들이 백제, 신라, 가야로 탈바꿈하게 된다. 그 기틀을 사만이 세워놓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반도 남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여기만 특별히 재정분리 사회였다.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 이 정치는 신지 읍차라는 사람들이 했는데 종교는 천군.
이 천군이라는 사람이 따로 특별히 도맡아 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벼농사 발달했고, 제천행사로는 계절제. 그렇게 있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오늘 영상 끝이 납니다. 너무 길었죠? 지금 원래 10분 예상했는데, 이게 밑에가 너무 길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사실 이게 말로 해서 조금 오래 걸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피시고 눈으로 빡 보시면은, 그게 더 빠를 거예요, 아마. 이거 5분이면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말로 풀어서 세세하게 설명해서 그렇지. 이거 특강이라서 세세하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할 수밖에 없네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끝까지 들으신 분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준서였습니다. 다음에는 이 삼국시대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